마지막 4부를 진행할 종로학력개발원 장문성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설명회 시작한 지 2시간 됐어요. 저도 한 2시간 기다리다가 제가 항상 이제 4부를 좀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늘 아마 진행하는 내용이 온라인으로도 이제 다시 또 정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짧게 좀 하겠습니다. 항상 저도 그렇지만 온라인 보시다 보면 너무 길면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얘기는 오늘 아마 대부분 그 기본적인 이제 지금까지 쭉 1, 2, 3부에서 들으셨던 내용들 중에서 정시 모집을 이제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좀 정리하는 시간이고요. 지금 앞에 보시는 내용은 그 일정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이제 수시 모집이 뭐 합격자 발표가 주요 대학들은 안 나왔다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뭐 우리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마 다음 주 뭐 내일부터죠. 쭉 아마 진행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최초 합격자 발표가 15일 날 마무리됩니다. 목요일 날 마무리가 되고 금요일부터 이제 합격자 등록이 시작이 되고요. 제가 이제 뭐 쭉 그 수시 모집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문서 등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수시 모집의 합격자는 등록을 하는데 과거에도 그 등록 예치금이라는 거를 이제 전체 등록금의 한 10% 정도를 냈었는데요. 한 2020학년도부터인가요? 한 3, 4년 전부터 이제 돈을 안 내고 그냥 그 문서 등록이라 해서 홈페이지에 가서 내가 등록합니다. 이렇게 클릭만 하면 인증이 되는. 뭐 요즘은 이제 뭐 클릭만 하면 좀 뭐 하니까 이제 대부분 인증을 하죠. 휴대폰 인증을 해서 이제 본인이다라는 거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문서 등록으로 바뀌어 있고요. 아직 일부 대학들이 이제 등록 예치금을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등록 예치금을 내다 보면 뭐 나머지 이제 차액은 쭉 여러분들이 밑에 보시면 정시 모집에 최초 합격자들이 등록을 하는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차액을 내게 되죠. 문서 등록을 하는 경우는 뭐 돈 낸 게 없으니까 그냥 나중에 정시 모집 때 그 등록하는 학생들과 동일한 금액을 이제 다시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제가 꼭 말씀드렸던 게 그 최초 그 수시 모집 때 등록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꼭 2월 7일 날 마지막 차액까지 내야 이제 최종 등록이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뭐 요즘은 이제 문서 등록하고 나니까 돈 낸 게 없으니까 조금 더 신경들 쓰시겠죠. 예전엔 막 한 2, 30만 원 내놓으면 그게 끝인 줄 알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냥 놓치는 경우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뭐 지금 이제 보시는 일정들은 쭉 우리 12월 9일 날 수능 성적표 받으셨으니까 그 이후에 일정들을 가시면서 조금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을 겁니다. 뭐 이건 이제 앞에서 우리 1, 2, 3부에서 쭉 얘기했던 거고요. 그 과거에 보면은 동국대학교가 변환 표준 점수표를 굉장히 일찍 발표를 하는 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그 숭실대가 변환 표준 점수표를 일단 발표했습니다. 이 변환 표준 점수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그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사례를 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뭐 숭실대 사례는 작년하고 뭐 거의 비슷하게 사탐과탐을 동일하게 지금 그 변표를 주는 방식을 택했는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이제 작년에 성균관대가 그 문과 학생들에게, 즉 사탐 학생들에게 조금 더 이제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쓰다 보니까 과연 올해도 써야 하나? 뭐 이런 지금 이제 상황. 사탐만 보면은 뭐 좀 점수가 작년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안 써도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사실은 이제 국어를 지금 워낙 국어 성적이 좀 낮은 점수대가 형성되다 보니까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수학은 좀 처져 있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좀 하지 않을까. 제가
그 어젠가요? 어제 그 성균관대학교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가 분당에서 있었는데 거기를 잠시 다녀왔는데 성대 입학처장님이 정확하게 뭐 언급은 안 하시더라고요. 12월 18일 날인가 아마 성대가 지금 발표 예정이라고만 날짜만 지금 그 발표하셔갖고 그날 아마 이제 성대가 과연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작년에 아마 중대도 조금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사탐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하게 이제 변표를 발표했어요. 즉 변표라는 건 이제 기본적인 공식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어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환산 점수를 구해 보시면 대부분의 뭐 저희 종로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인 변표 환산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대학들이 발표를 하면서 약간 변형을 했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이 그 변환 표준 점수표를 확인하시다 보면 의외로 이제 지금 알고 있는 본인의 그 우리 보통 환산 점수, 누백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잖아요. 뭐 등수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뭐 수시 2월 인원은 뭐 어차피 이게 이제 12월 29일 날 정시 원서 접수를 하기 거의 직전에 이제 발표가 되기 때문에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원수라는 건 약간의 변동은 있는데요. 2021학년도에 비해서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2022학년도죠. 작년에 수시 2월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전년도 수준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가면 되니까 뭐 그렇게 큰 무리는 없고요. 마감일 날 뭐 경쟁률 확인하는 건 뭐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 모집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될 거는 내 점수도 중요하고 또 나의 등수도 중요한 건 이제 선발하는 인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원에 관련돼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또 점수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성적표에 받으신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반영 비율이나 변환 표준 점수, 영어 등급 점수, 뭐 가산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요. 날짜별로 뭐 좀 전에 이제 쭉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신경 쓰셔야 될 부분들은 뭐 이런 원리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리는 이 모집군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난 수시 모집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죠. 정시 모집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모집군이잖아요. 그래서 가나다군별로 하나의 대학을 선택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뭐 이렇게 가나다군의 그 모집 인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의대 라인도 보시면 파란색이 가군이거든요. 가군이 조금씩 줄어들고 나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보시면 그 아주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갔고 제주대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오면서 나군층이 조금 더 두터워졌습니다. 근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건 모집 인원이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한 군에 하나를 쓰기 때문에 그 비슷한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대면 의대 라인에서 나군의 모집 인원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나군에서는 조금 더 학생들이 이제 분산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학생들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이제 어느 쪽은 좀 몰리고 어느 쪽은 조금 더 어때요? 더 경쟁률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변화들을 보려면 전체적인 군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일단 좀 파악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치대 라인 같은 경우도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작년보다는 어때요? 나군이 조금 더 많아졌고 가군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의대도 그렇고 치대도 그렇다면 의대 치대를 플러스하는 상위권은 확실히 나군이 조금 더 두터워지고 가군은 줄어드는 경향이죠. 한의대 같은 경우는 원래 나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의대 치대가 가군에서 많이 뽑고 나군이 좀 적은 편이었고요. 그 틈새를 노리는 게 한의대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가군 이제 치대와 의대는 여전히 지금 이제 가군을 좀 줄이고 나군을 늘리는 편인데 지금 실제 여러분들이 그 한의대를 보시면
살짝 나군이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가군보다는 상당히 많이 뽑으면서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를 이렇게 통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작년까지는 가군이 좀 더 많이 뽑았는데 올해는 이제 드디어 나군이 좀 더 많아졌고, 사실은 제일 왼쪽에 있는 이제 내년 입시의 결과를 보면 가군과 나군 차이는 조금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죠. 당연히 이제 상위 15개 대학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룹별의 어떤 인원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살펴보시는 건 좋아요. 최근에 제가 보면은 그 교육청에서 발간되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뭐 서울대, 연대, 고대의 인원 변화, 또는 뭐 서성한까지 6개 대학의 가군과 나군의 모집 인원의 변화, 이게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은 또 조금 다른 양상을 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지원하시고자 하는 계열에 따라서 내가 인문 계열인 경우에는 어떤 변화고 또 자연 계열인 경우는 어떤 변화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작년에 비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예상을 해야죠. 실제로 뭐 상위 15개 대학까지를 놓고 보면 의대부터 시작해서 쭉 상위 15개 대학까지를 보면 모집 단위가 정시 모집에서 한 700개가 넘습니다. 700개가 넘는 이 모집 단위의 그 합격선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제 그룹별로 뭐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요 정도 점수 되면은 최소한 뭐 건동웅숭 라인은 안정권이겠다. 그럼 중경외시 라인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권이긴 어렵겠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라고 배치표도 만들어서 드리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룹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있느냐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안에서 가군, 나군, 다군에서 내가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며 그 가군 안에서 또 어느 대학이 경쟁률이 좀 더 올라가고 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고 정시 인원들이 딱 모이게 되는 순간이 되면 모의 지원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입시 결과라는 거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그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붙었는데 어디 가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연대 경영 같은 경우에 뭐 예비번호 100번까지 합격하거든요. 뭐 중앙대학교 다군의 경영경제대학 같은 경우 매년 보면 예비번호 1000번까지 기본적으로 합격합니다. 그게 1000번에서 끊어지느냐 1200번에서 끊어지느냐 요 변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대학의 그 서열이라고 하는 거 되게 이제 대학 관계자분들이나 뭐 학교 관계자분들 그렇게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지원 전략을 짜실 때는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제 어느 그룹별로, 제가 지금은 이제 뭐 아주 세부적인 그 분석을 하기 어려운 자리니까 그냥 15개 대학 이렇게 퉁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마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서성한까지 6개가 가나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늘었고 줄었고, 그 다음에 뭐 중경외시 라인이나 건동홍 라인의 그룹에서는 어떻고, 그 밑에 있는 이 그룹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제 작년에 각 대학들의 어떤 변환 표준 점수 표의 상황입니다. 이게 올해 또 똑같을 거라고 보진 마시고요.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박스를 쳐놓은 부분이 모두 100분위가 100인 과목들의 변환 표준 점수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한양대, 서강대를 보시면 어때요? 사탐이나 과탐이나 100분위가 100이라면 동일한 변환 표준 점수 66점을 줬죠. 근데 이게 이제 과목별로 표준 점수는 원래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그 변환 표준 점수 표를 쓰게 되면 내 점수에서 조금 더 플러스하는 과목도 있고 조금 더 마이너스하는 과목도 있기 때문에 과목의 선택에 따라 이제 변환 표준 점수를 쓰게 되면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표준 점수와는 유불리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제
중앙대 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인문대학과 그 사범대학에만 적용됐던 건데 그 옆에 있는 중앙대학 2에 비하면 어때요? 그 사탐에 한 3점 정도 플러스를 줬죠. 과탐은 똑같이 71점인데 사탐의 경우는 100분위가 100이라면 그 중앙대 2, 즉 인문대학과 사범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뭐 경영경제대학이라든지 사회과학대학이라든지 이런 데는 66점을 줬는데 인문대학과 사범대학은 69점을 줘서 3점을 플러스를 준 거예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오히려 과탐보다 사탐 점수를 더 플러스를 해줘 버렸죠. 이제 이런 것들이 변환 표준 점수고, 이런 경우들은 일반적인 변환 표준 점수 공식을 쓰지 않고 뭐죠? 기본적으로 가산점이라는 걸 줌으로 해서 학생들을,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걸 조금 방지하고자 하는 형태예요. 성균관대학교 김윤배 입학처장님이 어제 그 설명회에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이제 성대가 작년에 이런 걸 해서 굉장히 그 이제 교차 지원도 좀 줄였고 교육부에서 굉장히 칭찬도 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또 하시던데, 뭐 이런 것들이 과연 이제 올해는 어떻게 될지는 한번 이번 주, 글쎄 제가 쭉 보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지나고 나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말부터 아마 다음 주쯤 돼야 각 대학들이 변환 표준 점수표를 실제로 발표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서 조정을 한번 하시면 되고, 또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표도 이거 되게 이제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군의 연대고대를 쓴 학생들이 어디를 쓸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가 보면 연고대 상위권 학과, 뭐 경영, 경제, 뭐 이런 사회과학 계열을 쓴 쪽의 학생들은 아마 대부분 서울대를 아마 지원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이제 연고대 조금 낮은 과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문 계열이나 뭐 문과로 따지면 이런 학과를 쓴 학생들은 사실은 서울대를 지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서울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연고대 문과를 합친 인원이 서울대 문과의 인원의 거의 뭐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연고대 조금 낮은 과를 쓴 학생들, 뭐 불어불문과나 뭐 이런 이제 어문 계열을 쓴 학생들은 대부분 나군의 성균관대나 서강대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하나의 이제 예시를 좀 들어드리는 거. 성균관대학교에 왔으니까 성균관대학교를 보여드리지만, 성균관대학교가 사실은 가군과 나군에서 분할 모집을 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할 때 되게 좀 편해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 사회과학 계열, 요게 이제 나군 모집단입니다, 문과에. 근데 요게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약간 푸른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연고대하고 다른 군이에요.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성균관대는 가군도 모집하고 나군도 모집하니까 연고대하고 같은 모집군도 있고 연고대하고 다른 모집군도 있는데, 이 표에서는 저 파란색으로 칠해진 색깔들이 연고대하고 다른 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2021학년도하고 2022학년도에 모집군이 바뀌어서 제가 가군, 나군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모집군이 바뀐 모집 단위가 2개가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하고 글로벌 경제입니다. 2020학년도까지 그 연고대하고 같은 군에서 모집을 했던 글로벌 리더가 2021학년도에 슬쩍 연고대하고 다른 군으로 넘어왔어요. 당시에는 이제 가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연고대하고 다른 군으로 딱 넘어왔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2021학년도에 제가 박스를 쳐놨지만 여기 보시면 글로벌 경영이 제가 박스를 쳐놓은 이유가 잘 보시면 전년도보다 어때요?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죠. 한 7.8대 1에서 5.6대 1로 떨어집니다. 사실은 맨 아래쪽에 있는 글로벌 경제도 7.1대 1에서 5.7대 1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경쟁률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땐 글로벌 리더가 모집군을 바꿨기 때문이에요. 이제 가군과 나군에서, 즉 그 연고대에서 이제 좀 하위권 학과를 쓴 학생들이, 좀 전에 그래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하위권 학과를 쓴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일로 가긴 어렵거든요.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사실은 글로벌 계열들을 좀 지원을 하는 편인데, 글로벌 리더가 살짝 넘어오다 보니까 과거 같으면 글로벌 경영이나 글로벌 경제 쪽에 지원할 만한 학생들이 어떻게 되죠?
분산이 되죠.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돼요. 모집군이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모집 단위들이 뭐 올해 이제 중앙대학교가 굉장히 그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작년까지 계열 모집 이렇게 이제 그 중앙대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 그러죠? 전공 개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 대학별로 모집을 하다가 올해는 어때요? 좀 쪼개버렸죠. 그러면서 모집군도 좀 바꾸고 하다 보면 약간의 변수가 생깁니다. 당시에 2021학년도의 글로벌 경영은 의외로 충원율도 높아지면서 즉 300% 후반대가 나오면서 굉장히 낮은 합격선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 일명 얘기하는 뭐예요? 아주 핵펑크가 났던 때가 2021학년도 글로벌 경영입니다. 당시에 그 마지막 합격선에 합격한 학생들이 거의 경희대 정도 수준 정도까지 떨어졌던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제 성균관대에서 가장 합격선이 높을 거라고 예상.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받은 그 배치표에서도 성균관대 나군에서 아마 인문계열 가장 높은 합격선은 글로벌 경영으로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인문에서 가장 높은 합격선 예상하는 건 어디겠어요? 경영이죠. 하지만 실제로 마지막에 합격선을 조사를 해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건 이런 경쟁률과 충원율의 복합적인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영향을 준 건 글로벌 리더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그 아래쪽에 있는 글로벌 경제는 2021학년도하고 2022학년도에 모집군이 바뀌면서 충원율도 급격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모집군의 변화, 모집 단위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은 좀 관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되고 의대 라인도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인문계열의 라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좀 전에 이제 3부에서 우리 그 오정훈 이사가 말씀하셨지만 가군에 워낙 메이저 의대들이 분포가 되고 나군의 서울대와 매칭이 되다 보면 실제로 연대, 고대, 가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뭐 이렇게 표현되는 메이저 의대들의 그 제가 지금 정리해준 표에서 보시면요, 요 밑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 작년의 추합 인원입니다. 44명 모집에 예비번호 9번까지 연대가 붙었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27명 모집에 예비번호 6번, 가톨릭대의 경우는 37명 모집에 예비번호 14번까지. 의외로 보면 가톨릭대가 작년에 상당히 많은 추합이 돌았습니다. 다만 이 메이저 의대의 이 추합 인원들을 다 더하면 대충 요 인원과 비슷한 수준을 만들게 돼요. 즉 나군의 서울대 의대를 쓴 학생들은 결국 가군에서 각각의 메이저 의대를 어떻게 분산되느냐가 되는 거고요. 그게 작년에 이제 성균관대가 변환 표준 점수표를 조금 변형을 하면서 굉장히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고 성대 쪽에서 굉장히 좀 나쁜 그 누백을 받는 학생들이 가톨릭대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의외로 가톨릭대가 추합이 많이 도는 뭐 이런 이제 변화들을 또 보였던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이라면 상대적으로 다른 대학의 상황도 같이 보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대 의대에 문제가 생기면 성대 의대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과연 그러면 어느 쪽으로 변화가 될 건가? 연대 의대가 작년에 면접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과연 이 면접 10%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불안해 뭐 이러면 이제 연대를 안 쓰고 연대를 쓸 만한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성대나 가톨릭대로 뭐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죠. 또 울산대 의대가 뭐 이제 내년부터는 울산에서 몇 년을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이제 나타나면 이제 울산대 의대를 쓸 만한 학생들이 어디로 갈까요? 뭐 고대로 많이 가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고대 의대는 또 다른 변수를 맞이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의대 얘기를 하는 건 좀 객관적으로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다른 거 예를 들면 뭐 한양대나 서강대가 올해 반도체공학과를 만들었다. 그럼 걔네들은 과연 누구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인가? 연고대에 영향 주긴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연고대 반도체공학과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 밑에 또 포스텍이나 그 카이스트의 반도체공학과가 생겼다면 걔네들은 또 연고대 반도체공학과에 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생각해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쭉 정리해 드린 거는 올해 좀 주목할 만한 상위권이나 중위권 대학의 변화예요.
뭐 상위권 대학은 제가 좀 전에도 쭉 말씀을 드렸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모집군 변화 외에 동국대 와이즈, 예전 이제 동국대 경주죠. 얘네가 표점에서 100분위로 좀 변경을 했습니다. 이 정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 100분위 변화는 꽤 전년도 입결과는 좀 다른 입결을 보이죠. 수도권 의대 중에 보면 뭐가 있죠? 가천대 의대. 이런 데가 이제 100분위 반영하다 보면 의외로 가천대라는 학교 의대 그 수준에 비해서 누백이 꽤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100분위 유리한 애들, 그죠?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보시면 만점 맞은 애나 한 96점 맞은 애 한 개 틀린 애나 100분위 똑같이 100이에요. 그런 학교는 표준 점수를 보는 학교를 가면 한 5점 차이가 나는데 100분위 보는 학교 가면 똑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100분위가 유리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결국은 거기를 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외로 보면은 성적이 꽤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죠. 동국대 YG도 올해는 이제 그런 변화가 조금은 보일 수 있습니다. 3.6대 약대 같은 경우 작년까지 탐구 한 과목이 올해 두 과목이라면 작년 입결보다는 어떻게 될까요? 전반적으로 조금 떨어질 확률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군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이 또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항상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년도 입결을 항상 보면서 뭔가를 전략을 짜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은 항상 전년도 입결과는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전년도 입결 보고 막 와 이거 가면 안정이겠다 뭐 이러고 가보면 이제 실패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또 올해는 이제 국어와 수학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수학의 반영 비율이 또 관심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한국외대나 서울시립대 쪽에 증가한 모집 단위들이 꽤 있고 성균관대는 오히려 조금 모집 그 수학의 반영 비율을 조금 줄였습니다. 40에서 35로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학이 지금 올해 굉장히 점수가 높은데 오히려 성대는 그런 영향은 좀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도 할 수 있죠. 또 국민대가 전통적으로 100분위를 계속 봐왔거든요. 국민대와 이렇게 비교되는 학교가 어디예요? 숭실대. 뭐 이러다 보면 숭실대는 표점, 국민대는 100분위. 이런 이제 어떤 차이를 보였는데 국민대가 올해 표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작년 국민 입결은 너무 이제 의지하시면 안 돼요. 100분위일 때의 이제 그 환산 점수와 표점일 때의 환산 점수는 완전히 다른 체계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은 조금 이제 버리시고 조금 이제 비슷한 학교들의 표점이 있는 학교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게 아마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서울여대가 작년까지 4과목보다 올해 국수 영탐 중에 잘 본 거 3과목이라는 아주 그 뭐랄까요 많은 학생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영역으로 바뀌어서 저도 지금 가채점 하고 나서 뭐 이렇게 막 그 돌아다니는 프로그램들을 보시고 뭐 질문하시는 것 중에 제 점수로 서울여대는 무조건 안정인 것 같은데 다른 데 어딜 쓸까요? 이러는데 제가 볼 땐 그 학생이 무조건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일 거고요. 상당히 많은 최근에 제가 확인해 보면 현재 돌아다니는 입시 프로그램들 중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점수가 서울여대하고 비슷한 학교에서는 불안한데 서울여대만 안정이라고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램은 조금 아마 여러분들 그 불안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있는 다른 대학이 불안하면 서울여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불안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비교를 하시는 것들은 이런 그 변화를 아셔야 비교를 하지 이런 걸 모르면 이제 자꾸 어떤 프로그램이든 맹신하고 막 그것만 믿는 쪽이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져드리진 않아요. 그죠? 저도 컨설팅을 하지만 제가 컨설팅했다고 책임을 져드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쟁률,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입시 그 자료 중에 입시 결과에 가장 영향력이 없는 게 경쟁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쟁률이 이렇게 이제 폭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농경제 사회
이런 거 보면 막판에 막 경쟁률이 10대 1 이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서울대 농경제사회가 작년에 합격선이 엄청나게 올라갔느냐?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떨어지느냐? 제 경우로 엄청나게 떨어지는 경우는 간혹 있어요. 근데 또 그게 또 항상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저도 사실은 이제 입시 결과 자료 정리를 하다 보면 이 시간대별 경쟁률을 항상 매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알려드리긴 하는데요. 이거 그냥 참고 자료라고 보시고요. 폭발을 했다고 해서 합격선이 폭발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 또 폭발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또 뭐랄까요, 그 결과가 막 펑크가 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저희들 보통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경쟁률은 그렇게 합격선에 어떤 큰 변수는 아니다. 다만 아까 제가 성균관대 예를 들어드렸지만 경쟁률과 충원율이 동시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이제 입시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원서 접수를 하는 당시에 뭐는 알 수 있어요. 대략. 경쟁률은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충원율이라는 건 사실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최근 3년간을 보면 어때요? 충원율이 항상 높았던 과들이 있고 충원율이 항상 낮았던 과들은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예측은 해야 됩니다. 근데 다만 아까 이제 글로벌 성대 2021학년도 글로벌 경영의 경우는 의외로 경쟁률 떨어지고 충원율은 많이 늘어나서 실제 지원자 중에 한 90%가 합격을 했어요. 마지막 한 10%가 불합격을 했는데 이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원자의 정상적인 범위의 지원자가 한 절반밖에 안 된대요. 우리가 보통 예상하는 합격선 안에 어느 정도 들어오는 지원자가 절반, 나머지 지원자의 절반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합격선보다 말도 안 되게 떨어지는 학생들이 쓴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펑크가 나는 경우는 대부분 그런 학생들까지 추합이 돌아가면 펑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펑크를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에서 확실히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연히 맞출 수 있고 한 10개 정도 이렇게 이제 예상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맞출 수는 있겠지만 10개 중에 10개를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이 공부하시고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들을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에 대한 공부들을 좀 많이 하시고요.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이제 받으시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경험은 있을 테니까 그 경험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항상 많이 이제 합해 보시고 최종 결론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